반갑습니다. 저는 미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 문제의 관점에서 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연설문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판 뉴딜 무너진 세대계약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미래당에서는 기후행동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당 당직자이기 이전에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이면서도 또 프리랜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더부살이 월세로 독립의 첫걸음을 뗀 무주택자입니다. 이러한 꼬리표들은 제 삶의 현실이고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재이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들의 삶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한국 사회의 무너진 세대계약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저는 역시나 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장황한 용어와 설명들 사이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넷 제로의 목표는 장차 넷 제로 지향이라는 표현으로서 기한 없는 숙제처럼 미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3개의 스크린에 펼쳐진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한때 80%가 넘을 정도로 건국 이래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었지만 15세, 29세 청년 고용률은 10년이 넘도록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이 되는 고용되지 못한 청년들은 우리들이 익숙한 취준생, 그리고 백수 또는 니트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접어들면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직장을 가진 청년들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인데요. 전자의 청년들에게 한국은 살만한 나라지만 후자의 청년들에게 한국은 헬조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벌어 한 푼도 쓰지 않고 43년을 모아야 9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줄곧 상승한 집값은 고스란히 나중에 집을 사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고 비극적인 서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는 사회의 메시지를 받고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건지,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10몇 년간 시달려야 했던 공부 노동은 값비싸고 질 낮은 대학 교육에서도 이어지고 또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각종 자격증이 필요한 취업 준비 기간에도 청년들은 공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모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은 보란듯이 노동시장의 윗부분에 진입하여 계급을 세습하게 됩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청년, 청소년들에게 해왔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들은 이제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왔습니다. 20대의 낮은 민주당 지지율, 저는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집권 여당의 행보를 보며 헬조선의 운영체계를 견고히 하는 데는 기성 정치권 대다수가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이거를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최근 20대 지지율
하락의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모두를 한국 사회의 세대 계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청년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판 뉴딜을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네. 이에 그린 뉴딜의 본질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청년 문제의 핵심인 청년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점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로 현재 발표된 디지털과 대기업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견고히 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린 뉴딜의 넷째로 목표를 명시하여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과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와 지원을 중소기업들에게 돌려 청년들이 진입을 앞두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네, 둘째, 단순히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교육 선도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상이나 산업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러한 교육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에 걸맞는 내용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에 대한 교육, 나와 주변을 돌보는 생태교육, 더불어 사는 평등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셋째로 사회 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층에 타겟팅되어 더 세밀히 그치만 더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실현될지 모르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이미 갖춰진 지원만을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에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청년수당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편이나 청년 기본소득 같은 세밀하고 피부에 와닿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정부 안을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돼 있는데요. 이런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말 직업훈련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게 실효성 있게 짜여져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8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훈련 수료 이후에 대부분의 동기들이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에 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거나 관련 없는 직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 긴밀히 연계해서 취업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구직자들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잡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제시된 뉴딜의 틀거리 안에서 방안들을 좀 보완책들을 제시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한국 사회 전반과 청년 세대에 대해서 필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이런 과제들을 접근하고 책임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네, 영어인 뉴 딜은 새로운 계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이 미뤄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각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는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의 무너진 세대 계약을 바로잡는 일,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첫걸음을 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끝으로 저는 청년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노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중장년의 약한 고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사회 도처의 더 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구분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맞닥뜨린 한국 사회의 모순에 공감하는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